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가야, 저는 가라라고 보고 있는데 가라의 비밀, 그 비단라가 들어간 국가들, 뭐 가라, 신라, 그 다음에 아라, 탐나, 아라, 탐나, 임나, 그 다음에 다라, 안라, 그리고 구라파, 유럽, 의 여러 그 라가 들어간 나라들의 연관성, 그리고 가야 그 고대 상징물과 문양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비단라가 들어간 이유, 국가명에 비단라가 들어간 이유, 또 그 비단라를 라의 국가들을 통치한 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그 소가야의 도읍진 고성에서 출토된 세문이 청동기 문양을 해석함으로써 좀 더 가야의 비밀에 대해서, 가라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동해동 출토 세문이 청동기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청동기는 뭐 중국에서 발견된 청동기도 그렇고 여러 그 청동기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기는 이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새와 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새와 뱀 문양 빼고는 뭐 더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이 중요한 문양들이고 상징물들인데, 그 뱀은 앞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칠성신을 뜻하고요. 새는 이제 삼신으로 행상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문이 청동기도 이 반드시 뱀 문양이 나와야 되고 새 문양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새 문양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뱀 문양이 보이지 않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칠성, 이 뱀신은 그 7개의 벨에서 왔고, 그 7개 벨을 상징하는 문양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 7과 연관된 거를 찾다 보니까 마침 이 세문이 청동기 제 꼭대기 부분에 6개 벨을, 7개의 벨을 의미하는 원행의 문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 이 원행의 둥근 모양의 저 1번 구역에 보면은 원행의 어떤 이 문양이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분명히 최외곽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외곽에, 최고 높은 곳에 최외곽에 써져 있다는 것은 가장 이 세문이 청동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신이고 또 중요한 연대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뱀 문양은 나왔지는 않았지만은 7의 숫자를 상징하는 칠성신에 대한 어떤 그 문양은 다행히 이 부분에서 찾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성을 뜻하는 이 7개의 별 모양의 문양은 이 북두칠성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간에다가 사람을 넣고 그 칠성판이라는 위판에 칠성판이라는 걸 두는데 이 칠성판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 장례문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고인돌이 나오는 출토 지역인데 뭐 전 지역이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고인돌로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뭐 아파트나 무슨 공사장에 보면 고인돌이 많이 나서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가장 이 고인돌도 보면은 위에 7개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쇠무늬 청동기도 고분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장례문화하고 연관이 되는 부장품이라면은 이게 또 북두칠성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청동기 유물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북두칠성보다는 훨씬 오래되고 또 근원적이고 또 신화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게 이 북두칠성이 아닌 칠성별, 이 플라야데스 성단에 7개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의 7개 별은 7자매 별이라고 세븐 시스터스라고 서양 쪽에서는 7자매 별로 더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점쟁이 별, 그 다음에 중국 묘족의 조상신이 왔다고 믿는 묘성으로 불리고요. 항소 자리에 위치한 이제 상계성단에 7개 별이 바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은 겨울철에 북반구, 남반구 양쪽에서 모두 다 잘 보이며 그대로부터 마오리 어버리진은 이거는 뭐냐면 뉴질랜드와 호주 원주민들 그리고 페르시아 중동의 나라들 그리고 중국 일본 마야 아즈텍 수 체로키 사실 이 외에도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얽힌 신화와 상징물과 문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주목을 좀 끄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하늘에 전체 사진으로 찍은 플라이아데스 성단이고요. 큰 별들이 5개, 6개가 보이고 그 작은 별도 보이는데 완전히 멀리서 보면 7개 별이지만은 그 외에 몇 개 더 있는 것처럼 더 보이기도 합니다. 이 큰 것만 따지면 한 6개 내지 7개 내 있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에 의하면은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7개의 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큰 행성에 부딪혔거나 무슨 어떤 천재지변으로 그게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북두칠성의 고개에 위치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가끔씩 8개 별로도 이야기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자료들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하튼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하고 이 북두칠성하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칠성별은 전부 플라이아데스 성단이라고 거의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네브라 원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독일의 작센할턴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인데
여기 보면은 해를 상징하는 것들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승달, 달을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가죠. 이 초승달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의 국기들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반달, 초승달이 문양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초승달은 달의 신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문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해와 달 사이에 7개의 별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이 점생이 별, 7자매 별, 플라이아드스 성단의 별이 7개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동양의 복희와 전설이 있죠. 복희하고 여화가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고, 이 여화는 나중에 외로 바뀌어서 외라는 말로 좀 바뀌고 했는데, 이 여화가 바로 인류를 만드는 여신, 이 플라이아데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신이다. 그건 1편에서 내가 카라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복희 여화도에도 보면은 왼쪽에 어깨 팔 밑으로 보면은 7개의 별이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독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인 네브라 원반의 형태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유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트로이, 제가 지난 1편에서 이 트로이카, 트로이, 그 다음에 엘람, 그리고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리스, 로마까지 다 연관된 그런 어떤 라의 나라의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내가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케네 박물관에 소장된 트로이 유물로 추정되는 황금 장식들입니다. 근데 이 황금 장식들을 보면은 가운데 7개의 산 모양이 있고요. 요거는 칠성을 뜻하고요. 별이 큰 거부터 작은 까지 7개가 각 산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UFO처럼 생긴 원반 형태가 있는데, 여기도 7개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칠성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칠성신을 뜻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옆에 좌우로 3개의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에는 재미난 것은 전부 이 점생이 별, 7개의 별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3개의 산 밑에 보면은 겔트 쪽을 상징하는 이 원행의 십자행 문양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별 모양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점생이 별, 그래서 여기서 네브라 원반과 여와 복희도, 그 다음에 이 트로이 유물에서 모두가 이 7개 별 문양이 유사성이 뚜렷이 드러나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탄생시킨 칠성신, 칠성별의 어떤 신화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트로이 유물에서 이 삐쭉삐쭉 산처럼 생긴 거는 산을 의미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집트 백화에 나오는 이 로켓 모양의, 그러니까 발사체, 우주 발사체, 우주선 어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면은 뭐 아즈텍 문명이라든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테오티아칸 이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하죠. 이 피라미드를 정면으로 줄을 긋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십자가를 끄어서 도로배, 이게 직선으로 끌다 보면 거기에는
플라이아데스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이미 이 플라이아데스를 관찰하기 좋은 방향을 잡아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그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벨은 6개만 그려졌는데 사실은 뭐 눈이 좀 안 좋은 사람은 6개 벨로 보기도 하고 7개 벨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여하튼 6개 벨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플라이아데스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야인들이 그려진 천문도인데요. 밑에 이 중앙에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형태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해와 달, 뭐 금성 뭐 이런 천체들이 떠 있고요. 하늘에 재미난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 피라미드 왼쪽 좌측 피라미드 위쪽에 보면은 하늘 쪽에 보면은 방울뱀 꼬리 모양이 있어요. 씩씩 소리 내는 방울뱀 꼬리. 거기에 보면은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벨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이아데스 7개 벨의 상징물 행성물들을 제가 쭉 한때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이거는 강력한 어떤 유사성을 띠는, 사실 7개 벨에 대한 상징물의 행성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기뿐 아니면은 아니고 뭐 자료를 모으려면 몇백 개가 되죠. 근데 그거 다 모으는 건 의미가 없고, 요 정도만 해도 이 중요 유물에서 나타나는 플라이아데스 성단의 행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칠성신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편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 칠성신은 뱀신으로서 등장하고, 아까 복귀 여화에서도 밑부분이 이 뱀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거고, 이 7개의 뱀신 나라야나는 여기 보면은 좌측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T자 기단이 있고요. T자는 이제 이 나라야나가 만든 문명을 의미하고요. 나라야나 저 칠성신, 저 엔키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가 만든 문명을 이야기하고, 이게 물에 대홍수리에서 물에 잠겨버리죠. 물로 깔아앉아 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인류, 내가 지연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슴은 거기서 만들어진 인류, 탄생한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부 주관한 게 이 7개의 벨에서 온 칠성신, 칠투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칠투사고요. 이거는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데 다 보면은 사원 앞에 이 사원을 지키는 이 칠투사 장식이 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면 다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앙코르와트가 여러분 많이 관광 가시는데, 이 앙코르와트는 칠성신에게 바쳐진 사원입니다. 젊은 왕이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이 사원을 만들어서 칠성신에게 바쳐진 사원을 만들었고요. 그 입구에는 보면은 이 칠투사가 장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앙코르 톰이 있는데, 거기는 가루다, 독수리를 상징하는 새의 문양들이 많고, 그것은 이게 최고의 지배의 신 독수리, 엔릴, 제우스 그리고 브라만을 상징하는 그런 신에게 바쳐진 사원이 앙코르 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 신화에 이 뱀신으로 나오는 비슈뉴, 인류를 탄생시키고 유지시키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인데, 요거는 이제 뱀신 위에 들어누워 있고
세문양성 이 배꼽에서 연꽃 자대가 올라와서 그 위에 브라만이 있습니다. 이 브라만은 비슈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신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요 그림도 뭐 유사한 그림인데 일곱 머리 뱀신에 누워 있는 비슈누 나라야나 비슈누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나 이 나라가 바로 그 일본의 고대 수도 나라, 이 이거는 위대한 신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 의미를 찾으려면은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자에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덤 부장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신들에 대한 그림들이 등장하고요. 사후의 세계, 인류를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보면 여기도 뭐 뱀 문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뱀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에도 많은 유물들이 뱀과 새 빼고 나면은 시체라 할 정도로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단골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메리카 네바다주인 앙굴페카에 그려진 건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A는 뭐 태양을 의미하고요. 밝은 빛을 의미하는데 요 빛이 7개 방사선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 BC에서 7개 빛이 7개입니다. 이 칠성신이 그 다음에 D는 암흑의 세계를 칠성신이 거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삼신들이 인류 탄생을 했고 여기서 나무잎 3개 그 다음에 F를 보면은 또아리 튼 뱀머리 위에 알이 3개가 있죠. 이게 삼신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찾았던 이 P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P 그림은 7가지의 원행 그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그 다음에 가운데 생장점 하나 해가지고 7개까지 뭐 7개까지 이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칠지도인데 이거를 일본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를 했고 일본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칠지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제가 이 아메리카 네바다 주에 이 그림을 보면서 뱀하고 그려진 7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 칠지도는 확실하게 이 7가지 칠성신을 뜻하는 우리가 칠성신의 후예라는 것을 외양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칠지도를 만들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가지 옆에 뱀이 그려졌는데 이 뱀하고 칠성신은 동일한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칠투사 상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를 탄생시킨 중요한 삼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던 행성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대기를 보호하던 청이 무너져가지고 구멍이 뚫리면서 빛이 방사능이 들어오고 이래서 생물이 살기 어려운 지경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자들이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이 금을 가루로 내서 그 대기를 보호하는 막을 만드는 그러면은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우주선을 행성으로 여러 행성으로 보내서 금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단의 그 우주인들이 지구로 내려와서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신들이 많은 수의 신들이 내려왔는데 그게 통치자로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닐, 엔키, 님마입니다. 님마는 여신이고요. 카라로도 불리기도 했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헤라로 되어 있고, 힌두 신화에서는 브라만, 비슈뉴, 그 다음에 시바로 이렇게 대별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게 황소, 앤일은 황소, 독수리, 코끼리, 연꽃으로 창조의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상징되고요. 앤키는 앤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누입니다. 개누로 상징이 됐고, 앤키는 프로메테우스, 염소, 뱀신, 작은 개누로 불리고 칠두사로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신인 카라, 님마어는 물고기신, 달신. 그래서 가야, 여신이 직접 통치했다고 생각되는 이 가야는 바로 물고기 문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신들이 지구의 금을 채굴하고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제 그 금 채굴이 힘드니까 그게 종사했던 많은 하급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토로해서 이 앵키가 이 일을 전담할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작업에 님마어, 여신, 유전공학 종족인 님마어가 가담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만드는데, 이 앤닐은 그 프로젝트를 허락은 했지만은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 인류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에 좋아하지를 않았고, 나중에 이제 대홍수를 통해 인류를 멸절을 시키고, 이 앵키는 자기가 만든 문명과 인류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두 명의 남녀를 살리는, 그렇게 해서 대홍수에서 다시 인류가 다시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창세기의 스토리를 이 유물들이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신의 연관성은 바로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뭐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는 유물들을 금방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매우 흥미롭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메르 신화의 삼신 상징물입니다. 요거는 앵키를 그린 건데 역시 뱀 문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삼지창 형태의 세 가지 상징물을 손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들이 등장하는데, 머리에 세 개의 뿔, 이거는 뭐 삼신을 뜻하고요. 거기에 앉아 있는 신들에 주목할 필요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신이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옷이 길쭉하게 뭐 이게 나무 잎 모양으로 쭉쭉쭉 이어서 엮은 그런 옷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메르 신들, 특히 여신 이 님마어 카라는 이 옷을 반드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초승달이 있죠. 이 초승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에 뱀이 이게 서로 이중나선처럼 꼬아져 있는데, 이거는 복희 여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인류를 탄생시키는 뱀신으로서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에서 인류를 창조하는 모습인데, 역시 머리에 뿔이 3개 달린 삼신을 뜻하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신이 입고 있는 옷이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풀잎을 이렇게 엮은 듯한 그런 직물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남자들은 이제 그 재료를 섞어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고, 그거를 지금
인류, 새로운 탄생된 인류를 이 님마오 여신이 이 카라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7가지 나무가 써 있는데 요거는 뭐 8개의 나무로 가지 수가 조금 7개하고 좀 안 맞는데, 사실 오리지널은 전부 7개 가지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변형이 되면은 8개도 되고 뭐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오리지널은 7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 큐라지스, 카는 시리우스 베가성에서 나온 종족, 라에는 프라이아데스 칠성신에 나온 종족. 요거는 이제 역시 비단나, 배짜는 기술을 가리켰던 여신. 그래서 카라 출신, 카라 큐라지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개누와 직녀 전설에 나오는 직녀, 마고할미, 마고삼신, 배짜는 300마니까 배짜는 여인, 비단, 물고기로 상징화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여왕들이 좀 있는데 그 여왕의 유래가 바로 이 여신이 통치한 나라에서 유래가 됐고, 일본, 영국, 신라, 가라 에서 여왕들이 있고요. 여기서 재미난 게 이 여와, 아까 복희여 여와였는데 이 여와가 다스린 나라가 이 외라는 것입니다. 외는 일본을 가리키는데 이 외는 사실은 일본 전에 유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왜? 이거를 유튜브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방대한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얽힌 여러 가지 고대사에 대한 사실들이 새롭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해석들이 분분하고 복잡하고 많은 자료, 중국 자료, 뭐 유럽 자료, 뭐 그다음에 한반도 자료, 그다음에 남북 아메리카 자료, 막 이런 게 신들도 복잡하고요. 이집트까지 힌두 신 모든 짬뽕이 돼가지고 해설하는 유튜브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우선에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서 개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바로 이 7가지의 비밀, 7가지 문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